상담이나 뭐 개인 상담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 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올해 2월까지는 그 인천 건지초에 위클래스 상담사로 있었고요.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 그만두고 요새 프리랜서로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집단 상담도 하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보따리 장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 만나 뵈러 왔고요. 작년에도 저랑 MBTI를 하셨던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네네. 작년에 그 MBTI 했던 그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제 MBTI나 이런 걸로 우리 학부모님들 만나고 양육태도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근데 교육적인 의미는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방금 이렇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이야기 듣고 같이 좀 서로 약간 응원하는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해요. 특히 오늘 제가 하려는 부분은 책을 혹시 다 읽어보셨을까요? 네. 네. 그 피규렛이 최근에 우리가 되게 슬픈 일이 있었죠. 이렇게 홍수가 나면서 굉장히 슬픈 일을 겪기도 했고 오늘 책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요. 피규렛이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는 충분히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가끔은 내 자신의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그런 부분도 한 번은 좀 더 기억해보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교육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이제 저희가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책 안에 보면 피그렛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걸 보고 있어요. 그죠? 비가 내리면서 이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럼 나는 어떡하지? 라는 걸 고민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떠올린 활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빗속의 사람들이라는 저희가 검사가 있어요. 그림 검사인데 오늘 이 시간은 뭐 진짜 상담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이건 그렇다 저건 그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번은 우리가 조금 빗속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좀 그려보면서 좀 서로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고 생각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좀 자, 그래서 근데 물론 졸라맨으로 보셔도 되지만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얘들아 뼈가 안 굽혀져. 그림 검사 우리 그림 검사 하려고 하는데 뭐 집이랑 이런 거 그려봐. 쌤 졸라맨 뼈다귀로 그려도 안 돼. 많이 말하는데 물론 이제 잘 그리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들 편하게 생각하셔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를 가로로 누르시고요. 그냥 사실은 진짜 찐검사는 연필과 지우개로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펜으로 빗속에 있는 비가 막 내리고 있고 빗속에 있는 사람 모습을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냥 어떤 전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면 대부분 잘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 틀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아니야 마음대로 해 라는 저희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마음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그리시면 괜찮습니다. 네, 마음대로 상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마음대로 그리세요. 그죠? 막막하죠. 막상 그리려니까. 네, 비가 내리고 있고 그 속에 사람은 어떤 모양인지. 졸라맨 된다고 했죠? 졸라맨 되는데 웬만하면 졸라맨 말고 조금은 갖춰진 사람의 모양? 사람 목소리 흔들죠. 갖춰진 사람의 모양. 뭐야? 자, 우리 잘 사람 때문에 졸라맨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니요, 그냥 그리시면 돼요. 네. 저희 사람 그리기 생각보다 쉬워요. 잘 들어보세요. 원이랑 네모랑 세모가 있어서 그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잘 그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누구도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힐링 캠프입니다. 그렇죠. 저희 힐링하러 왔잖아요. 어떻게
그리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심정을 느끼시죠? 네. 애들이 미술 숙제를 왜 이렇게 싫어하나, 못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어? 큰일 났다. 그림 드는 순간 서로 웃지 않기로 해요. 약속. 재미 잘 그렸다. 큰일 났다. 그냥 사람 중심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아이, 마음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저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마음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갑자기 현타가 오셨나요? 진짜 무서워요. 제가 제 얼굴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 선생님 이게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이게 상관이 없는 거죠? 어때 상관없어요. 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아이들도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들도 쌤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어떻게 옆모습을 그려요? 옆모습을 그릴 수 있어요? 그 비율이 맞게. 왜 그리시는 거예요? 뚱땡인데. 상체 머리가 뭔가 아니 너무 만화책 같이 이렇게. 네, 다 그리신 어머님들은 펜을 내려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아, 그만 욕심 안 부리셔도 돼요. 자꾸 욕심, 뭔가 좀 더 디테일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 네. 우리 돌아가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이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어떤 장면인지 좀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 들어보고 제가 이것과 관련한 어떤 간단한 어떤 해석에 대한 이야기는 또 드릴게요. 네, 좋죠? 네. 이런 거 재밌어요. 저 하면 들어서 맞아. 제가 먼저 할게요. 아 그러세요. 그래도 네. 먼저 할게요. 어떤 장면인지 설명 한 번씩 해주세요. 네. 그 사람 얼굴이 사람적인 거예요.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오. 커피 드시고 계시죠? 오. 제가 뭐야? 좋아하는 이게 비 오는 날씨가 있으니까 근데 딱 저도 옛날에는 비 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네. 그냥 비 오면 놀지 못하니까 밖에서 애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는 비 오는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근데 비 오는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건 싫어하고 딱 비 오는 걸 보고 있는 모습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있거든요. 근데 커피 좋아하고 그다음에 책 좋아하고 그다음에 저 자연을 보면서 자연 속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비가 오지만 사실 이거를 역설이 이게 모순이잖아요. 비 올 때 별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이왕이면 밤에 저렇게 좀 어둡게 했으면 좋겠다. 밤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저 이왕이면 별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책 읽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좀 졸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다른 점에서 네, 우리 어머니. 저는 표현을 네. 좋아해요. 안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많은 것도 좋아해서 항상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지금 전화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또. 저는 사실 비 오는 거 맞는 거 좋아하지 않고 차만 타고 다니는데 비 오는 모습을 그리려 해서 그냥 떠오르는 제 모습을 그려서 네, 가보실게요. 저는 비만 일걸 싫어해가지고 계산해서 제 판초 위를
아까 가로로 알리자고 하셨는데 세로로 그래서 성향이 보입니다. 남들과 같지 않고 싶고요. 네. 저는 비 오는 모습 하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저희 신랑이 왔는데 하라주쿠에만 가면 신랑이랑 가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 중에서 아메 오토코 아메 온나라는 얘기가 있어요. 비를 몰고 다니는 남자 여자. 그래서 제가 놀렸어요. 하면 아메 오토코랑 같이 오면 비 온다고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가 아니라 신랑이 우산 들고 있고 막 편집에서 우산을 들고 있고 제가 이제 팔짱을 끼고 있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네, 좋습니다. 원초적입니다. 하나 안 웃으시기만 해도 진짜 누가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황사비네 뭐네 미세먼지네 막 이래서 비 맞는 건 안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는 생각해 보면 비 올 때 그렇게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는 엄마가 우산 들고 오시니까 그게 엄마 사랑. 지금 생각하면 엄마 사랑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우산 들고 나 기다리는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엄마가 못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친구들 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근데 우산 하나 있는 친구도 있어도 그 친구도 우산을 접고 친구랑 비 맞으면서 가방 접고 옷도 접고 뭐 다 샀잖아요. 그냥 막 하객들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네, 그게 생각나요. 네. 저도 어릴 때 되게 비 맞는 거 이렇게 선배님처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리라고 했을 때 어릴 때 그 모습을 그릴 생각은 못하고 그냥 지금 현재 네네. 맨날 장 보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냥 장바구니 이거 뭐 장 조그만 거 하나 보고 이렇게 우산 쓰고 오는데 저는 비 이렇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 온다 이렇게 하는 그 자기가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 거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저는 투명우산 되게 좋아해요. 비 내리는 거 보는 거. 근데 원래 제가 맞는 건 되게 싫어하고요. 근데 투명우산을 들고 이렇게 장화 신고 네, 비 올 때 걸어가는 거. 근데 비가 오고 나면은 날이 훨씬 더 화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가 쨍쨍쨍 나는 비에 있는 날씨까지 잡았습니다. 와, 해석이 다 달라서. 다 다르네. 비가 오고 있어서 이 먹구름도 가득 껴 있고 여기 있는 소녀가 너무 걱정하고 언제 그치려나 해서 이 먹구름 뒤에 해를 보면서 언제쯤 저 해가 나올까 이렇게 그 해를 쳐다보는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네, 뭐 생각보다 뭐 책 보고 뭐 이런 거 처음이다. 직접인 것 저는 비가 그냥 예쁘게 적당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냥 바람도 안 불고 똑똑 떨어지는 그런 날씨를 상상했고 하늘도 좀 파란 그런 날씨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산이 하나 있는데 꽃무늬라서 표현을 잘 못했는데 아무튼 그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저 사실 별로 이렇게 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 비 오는 날 너무 습하고 막 바람 불고 그래서 이제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나무가 막 그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제 지나갈 때 물웅덩이 같은 거 피해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이제 차 갖고 다니니까 보통 1년에 우산 필 일이 이제 저 혼자만 있어서 별로 없었는데 아이가 학교 오니까 우산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비바람 치고 물웅덩이 있는데 제발 빨리 그쳤으면 좋겠다. 빨리 집에 가서 좀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님들이 그래도 지금 3일차잖아요. 그죠? 앞에 굉장히 진솔하게 많이 또 얘기 나누시고 또 오픈하시는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비의 양은 나의 스트레스 양을 나타내주는 너무 좋아. 비의 굵기나 비의 강도가 있겠죠. 그런 좀 스트레스의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비의 양이 엄청 많지 않더라도 붉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저는 예전에 비를 막 그릴 때 그냥 막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의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제 우산이나 뭐 장화나 우리 비옷이나 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 있죠. 이건 내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자원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힘든 경우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좀 힘들거나 어려운 경우는 우산을 쓰지도 않고 비에서 맞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에서 내가 이 비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하나. 근데 아까 우리 상철쌤처럼 비를 구경하는 사람 있죠. 그냥 스트레스가 와도 자신만의 공간에서 유유자적하게 이것들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비를 또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의 스트레스도 그냥 이 정도는 뭐 맞을만 하지. 그래 해보자 하면서 약간 조금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릴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조금 힘든 상태인가, 좀 즐거운가, 이런 정서도 좀 다르겠죠. 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조금의 스트레스나 힘겨움들을 좀 더 나타내 줄 수도 있고, 오지만 뭐 이 정도는 오히려 나를 좀 더 긴장하게 해서 좀 더 도전하게 만드는 어떤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림에서 좀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우리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HTP라는 그 진나무 사람 그림 검사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그림도 사실은 약간 해석이 들어가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뭐 손을 안 그린 경우, 발을 안 그린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표정을 안 그리거나 귀를 안 그리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려면 더 들어가는데 저희는 뭐 오늘은 다 같이 검사하고 막 그러려고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빛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스트레스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우산을 또 씌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까지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희연 어머님처럼 이렇게 누가 나를 씌워주는 경우 나에게 스트레스 자원이 이제 남편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의지하게 되는, 이 빛 속에서 내가 혼자라기보다는 남들 좀 더 있어야 의지가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개인적인 상담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최근에 제가 그렸던 그림은 뭐 우산도 쓰고 하지만 나무 밑에서 비 오는 걸 바라보며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 오는 게 좀 귀찮지만 괜찮다. 꽤 살만하다. 그래서 저도 약간 비 오는 게 요새 너무 좋더라고요. 최근에 산책 나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둘이서 그냥 비를 맞고 걸어왔어요. 가서 씻으면 되니까 둘이서 그냥 맞자. 천천히 걸어서 막 그 나무에 떨어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렸을 때 우리가 사실 인생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들,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내 삶에 또 다른 어떤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좀 보게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포에 그 나오는 내용처럼 피글렛도 비가 오니까 친구의 그런 필요성을 알았잖아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누구인가, 그 소중함을 또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과정에서 막 그 편지도 이상한 그건데 막 어떻게든 해석하면서 푸가 어떻게든 구하러 와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 우리가 때로는 이런 조건 없는 어떤 우정을 참 누린 게 좀 오래됐다. 남편과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너가 안 해주면 나도 안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안 해도 내가 왜? 너나 잘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자녀들도 사실 마찬가지야. 꼴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우리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서로를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신가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거 보면서 네. 진짜 내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게 좀 와닿으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오늘은 굉장히 200장의 사진 카드를 준비해 왔어요. 굉장히 많죠.
제가 보통 우리 아이들과 활동할 때는 바닥에 깔아놓고 하는데 하다 이게 좀 약간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책상을 붙여놓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묶음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한 묶음을 좀 보시면서 제 질문에 해당되는 카드를 고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좀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카드가 약간 모자를 힘들한 거 네 개예요? 세 명이래요. 여기 네 분이서 하세요? 우리 넷이서 할게요. 나 이거 주셨는데. 여기로 쓸까요? 그럼 주는. 이렇게 무지말도 해본 지 오래되셨죠? 네. 하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카드를 일단 살짝 조금씩 돌아가면서 보시고요. 개인전이에요, 팀전이에요? 다 카드 드는 게 혼자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보통은 책상에 다 펼쳐두고 같이 보긴 해요. 그러네요. 근데 좀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나눠 보고 돌려서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진카드를 나눠드린 거는 첫 번째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골라보시고 하나만 고르면 되나요? 두세 장 고르셔도 힘을 됩니다. 주는 거 고르래요. 힘을 주는 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아, 귀여워. 아, 이거다. 진짜 공손하고 많나? 각자 골라요? 아니면은 공통으로 골라요? 각자. 각자. 네. 이거. 제가 일단 질문을 쓸게요. 그래. 나에게 나도 저거. 그래 저거? 아, 이거는 네. 난 이거. 양고기가 아, 좋다. 첫 번째 나에게 도움이나 힘이 되는 거, 위로가 되는 거를 첫 번째는 고르시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건 2번. 난 이거. 난 이거. 한꺼번에 다 골라요? 네. 그래서 보통 한 질문당 한 두 장씩 고르시면 돼요. 그래, 같이 해도. 두 번째 골라요. 나 이거. 약간 적당한 사진이 없는 것 같다 말씀하시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해요. 혹시 난 그런 거 중에 있으면 나는 또 사진 보여주세요. 먹으면 되게 얘기를 하지. 그런 아, 먹어요? 나는. 내가 물질적 저희도 네, 알겠습니다. 여기 더 드릴까요? 네, 그죠. 사진 보는 것만도 되게 힐링이 되지 않나요? 마음에 드는 잠이 들었어. 잠이 이렇게 앉고 싶다. 아, 진짜 듣고 싶네요. 각자 두 장씩 다 고르시면 정리해서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뒷모습이 예쁘다. 이거는 몸으로 찍은 거 같아. 난 되게 재밌어. 남의 결혼식. 너무 재밌어. 그럼 너무 재밌어. 그냥 근데 수수 없지. 주고 사진 아니, 양념치킨 많이 친구들하고 와서 같이 와서 연락을 아직 친구는 없긴 해요. 친구들이 어디 친구도 왔고 한국도 고등부 친구도 왔고 같이 먹어요? 사진 내도 안 했어.
제일 좋다. 제일 네, 다 고르셨을까요? 네. 그러면 고른 사진을 빼고 나머지 카드는 정리해서 가운데 넣으시면 돼요. 고른 사진 빼고 나머지 카드는 정리해서 가운데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다 고르신 거죠? 다들? 네, 고른 카드 빼고 나머지 카드는 정리해서 놔주시고요. 저희가 원래 다 얘기 나누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내 얘기를 충분히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조로 만나신 것도 인연인데 같이 서로 얘기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 두 장의 카드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위로가 되는 건지 얘기 나눠주시고, 두 번째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도움이나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를 표현한 사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주시면 서로 좀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못 듣지 않으셨어요? 뽑으셔도 돼요. 이거 제가 이때 꽃 만질 때가 제일 집중돼서 잡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잘못 자르거나 이제 잘못 뽑아지면 안 되니까. 얘기죠, 얘기. 말고. 자유롭게 생기지 않아요? 네, 저쪽에 가면 틀리고 계절이 이렇게 다르게 심으시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좋은데 한번 또 오늘 똑같잖아요, 우리. 아니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잠깐 남았는데 가끔 가야 되는데. 말고. 매일이 제일 잘하는 그런 거. 맞아, 말고. 한 번 집에 있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잘하기가 좀 힘들었지. 아예 밀어넣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있잖아. 법적으로 그래야 남자는 할 열심히 하자. 그래야 애들도 부담이 덜 되고 또 엄마에 않을게. 결혼 안 된다. 결혼 안 된다. 내 돈이 거기로 갈 수는 없어. 여친 타임은 지금은 제가 남자는 여자는 티 안 치니까 남자는 티나잖아요. 되게 좋아요. 다음 이사갈 때 나무 보이는 저층으로 저도 연락을 빨리 해요. 원색깔도 저층으로 가고 싶어. 근데 그게 있으니까 여자들이 나무랑 너무 그치? 내 새끼를 좀 들어라. 그렇지. 그런 게 좀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나도 너무 싫어. 근데 저 차는 안 좋은 게 소독 많이 하잖아요. 창문 다 받아야 되니까 그건 좀. 내가 알아서 잘하고 저 이제 너무 벙커인 느낌이어가지고 전 이번에 여름에 이제 6월달에 제주도 갔다 왔었는데 보통 매번 오션뷰를 했는데 이번에 일부러 가든뷰를 했거든요. 가든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막 벙 떠있는 것보다 좀 나이 드니까 식물보다 맞아.
카메라 메고 밖에 나가서 다니면서 일이 잘되고 전대 나라 이 말을 제일 싫어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1시간 내에서 나. 대신 실내션 사진 찍으셨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행이 혼자 아이들이 막 갔는데 근데 이런 걸 가려면 나 혼자 저기 음악이 갔다 와야 돼. 그러면 음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듣고 집에 있는 아이가 여기서 소망을 마음껏 게임하고 막 이거 그런 거 시켜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한 2분 후에 마무리할게요. 다 끝났나요? 네. 언제나 봐요. 애기가 먹으면서 자요 제가. 이리 와. 제가 왜냐? 이게 나오게 해야지. 저는 잘 그리고 또 달라는 게 아니고 얘기하고 근데 그걸 사실 더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도 카메라 있어가지고 남자랑 친구 만나겠다고 이게 그 여름에 더우면 이게 얼마나 전 사실 남들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막 많이 오시지 않죠. 근데 그런 거 봐주면 상대방들이 아내가 하지만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거가 소소하게 더 전달되는 거 워낙 야구 좋아하지만 그걸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하실게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기어는 공부를 정보를 찾아가서 입장을 딱 거기 가면 되는데
그 기업 활동하기도 하고. 네, 저쪽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책상 왜 책상 두시 가야 돼. 아버지가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얘기 좀 나눠보니까. 좋으시죠?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술술 얘기한다고? 하는 생각 좀 드실 수 있어요. 오늘 매체가 있으면 좀 더 내 얘기하기가 좀 더 편하긴 해요. 그냥 뭐 없이. 그쵸.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진카드가 있으면 좀 더 얘기하기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크리스토퍼 로빈과 푸가 우리 피그에서 도와주러 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나는 어떤 도움을 받고 있고 나는 또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속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각 조에서 한 분 정도씩 이렇게 좀 활동을 하면서 좀 새롭게 발견한 것들 그리고 나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분들 있으시면 한 분씩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있으실까요? 저희요? 네. 제가 네네.